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마침내 서울 재건축 집값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으며 강남재건축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9.13 대책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편이며 초단기간에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1, 2기 신도시 등은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10년 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곳들이 줄줄이 널려있는 경기도는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과 총선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하여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2017년 이전 시세를 목표로 고삐를 당겨야 하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하락 전환 부동산 잡혔다. 실제로 잡혔어요. 강남 재건축이 아니라 서울 재건축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서울 재건축이 잡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 전에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불과 몇 주 만에. 강남 재건축은 당연히 하락 전환했고요. 서울 아파트 투자가치 순위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블랙홀이 돼서 돈을 막 빨아들이고 있네요.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펑 하고 터지겠죠? 지금 이 짝입니다. 마지막 폭탄을 쥐지 마세요. 강남 재건축 하락 전환 현재 수도권 부동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강남 재건축이 1순위라고 했잖아요. 또는 서울 재건축. 이 재건축이 무너지면 이제 서울 1, 2기 신도시 경기도 순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 재건축 사실상 폭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 재건축도 폭락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 재건축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됐다는데 상당히 의의가 커요.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래도 확대 실시하니까 당연히 잡히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여기서도 끝나버리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를 했어야지 무슨 핀셋 규제대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자, 이게 이제 하락 전환됐고 다음 보자고요. 강남 3구 일반 아파트도요. 상승폭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온 상황입니다. 거래가 지금 거의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사실상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말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뜻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로 지금 보여집니다. 1월 말 완벽하게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서울의 이제 일반 아파트, 새 아파트든 구축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는요. 상승폭이 대거 축소되면서 지금은 강보합은요. 0.5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0.1도 있고요. 0.2 올라간 것도 있고요. 자, 2월 초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설 지나고 나서 서울 일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하락. 물론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예요. 일반 아파트들도요. 일부 지역이 거래가 없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인천 쪽은 특히 경기도 쪽은 상승 중입니다. 2월 중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또 강남 재건축 하락을 부채질하고 다시 또 강남 3구의 일반 아파트, 서울 일반 아파트,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겁니다. 정부 집값 잡을 의지 없다.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이게 지금 0%예요. 근데 이 현 정부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지금 보여지죠. 밑에 보시면 지금 뭔가 모르게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때 2017년에 너무 올라가니까 802 대책, 8월 2일 날이죠. 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상투장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831 대책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802 대책, 종합대책으로 센 거였는데 집값이 그냥 낙하됐죠. 물론 마이너스까지 추락은 안 했지만 뭐 그러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 종합대책은 아니지만 일부 대책을 내리면서 또 부실을 꺼뜨려요. 그런데 또 올라갑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제 9.13 대책을 내놨죠. 자, 이때는 마이너스까지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 상당히 꽤 가죠. 그런데 대략 2019년 5월, 6월 이전부터 그 재건축부터 뛰기 시작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요. 또 12.16 대책 지금 끝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안 잡았으면. 시장 자율에 맡겨라. 정말 전관회하고 이게 유명한 신문에 칼럼 내는 그런 사람들, 그 교수들 도대체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장 자율에 맡겼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물론 정부가 지금 너무 쓸데없는 규제를 많이 한 거 인정합니다. 규제 일변도잖아요. 공급대책이라는 게 신도시 만드는 것만 공급대책이 아니라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것도 공급대책인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기자. 자, 누구 좋으라고요? 그리고 12.16 대책이 나와서 지금 여기 보세요. 현재 여기까지예요. 일반 아파트까지. 거의 0에 다 달았죠. 아마 서울 전후로 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됐던 흐름으로 또 가겠죠. 이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냐면 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자, 몇 가지 좀 파악하는 바가 있어요. 일단 대책 이후에 떨어졌다가 올랐다. 그래요. 대책. 여기 대책 나왔네요. 대책 나왔네요. 자, 대책 나오네요. 떨어졌죠. 올라가죠. 떨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올라갔죠. 이렇게. 자, 이번에도 만약 추가 대책이 없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떨어졌다가. 두 번째, 집값 하락 이후에 상승을 방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여기서 두들겨야죠. 이거 두들기는 건 쉬워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여기 꼭지가. 왜냐면 막 불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딱지 나면 어때요? 막 눈 보이는 거 없죠? 막 패잖아요. 정말로 막 이성으로 꾹꾹 참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수그러들 때는 좀만 설득해도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을 때 이걸 누그러뜨려 놓고 정작 아주 쉬운, 이때는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방치했다고요. 이건 보세요. 떨어졌다가 회복했다는 건 방치. 하락했다가 회복했다는 건 방치. 그것도 꼭 늑장 대응을 해요. 늑장 대응. 막 사방팔방에서 집값이 지금 난리 났다 해야 잡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 불로소득 정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정부 요원들이 바보겠습니까? 더 똑똑하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제 생각에 아마 여기 마이너스 될 거예요. 이걸 또 추가 대책 안 내놓고 만약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이후에 상승을 방치했다는 것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정부 속을 저도 모르겠지만 뭐 이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정부는 집값 잡을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다. 그리고 정부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막 이러한 요인, 공급이 부족하고 뭐 돈은 남아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하는 말. 그것 때문에 집값이 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요. 진정한 전문가는 그것도 볼 줄 알아야죠. 자, 모 전문가예요. 즉 또 5%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투자증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5%, 10% 뛴다고 이렇게. 그리고 유일하게 또 맞췄다고 막 저기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그것은 맞춘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한 거죠. 쇼를.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번에는 여기 자, 올랐다 떨어졌다. 제발 이 뜨거울 때 잡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걸 잡아놨네요. 이번에도 12.16 대책 때. 그러면 추가 대책해서 계속 지금. 그러면 집값 하락 이후 추가 대책 지속. 총선 이후에 또 방치한다. 만약 이게 총선용이다. 그러면 쇼라는 게 판결은 납니다. 나는 그 순간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티로 돌아설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자, 물론 저도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자, 금액대별 정부 집값 안정 목표 시세. 이제 정부는요, 반드시 그 목표 시세, 그냥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만 해요.
본인들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8년 또는 2017년 최소한 그때까지 집값을 떨어뜨려야 안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뜨리거나 이건 안정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얼마나 집값을 쳐올렸는지, 그냥 올린 것도 아니에요. 쳐올렸는지, 밥 처먹었냐 하잖아요. 쳐올렸는지 국토부 관계자들은 스스로 한번 반성 좀 하세요. 얼마나 쳐올렸는지. 그러면 그 쳐올린 것을 다 내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 시세까지 내려놔야죠. 맞죠? 제 말이. 자, 여기 보시면 15억짜리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평균권, 그다음 서울 평균 경기도 최고가, 이게 2014년에 6.5억짜리를 15억까지 쳐올렸어요. 그렇다면 10억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 9억짜리 서울 아파트 중위평균가예요. 1, 2기 신도시 경기도 상위 가격인데 얘는 폭락시켜야 합니다. 2013년에 4.2억짜리가 9억으로 쳐올렸어요. 정부 목표가 당연히 6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가 없어요. 그냥 9억 유지 아니면 와 박수 치면서 우리 잘 잡았다. 마침내 집 잡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는 고가 아파트 강남에 다 살고 있는데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하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좋아요. 뭐 그것은 뭐 잘한다 못한다 제가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적어도 그 사람들 떨어뜨렸잖아요. 초기에. 맞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강남 사는 사람들 없었겠어요? 어차피 그 정치하는 분들은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돈도 많기 때문에 강남에 거의 다 살아요. 누가 됐던. 그래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서민의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정부예요. 자, 6억 서울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1, 2기 신도시 평균가 경기 고가 하락. 자, 3억짜리가 6억으로 올라왔네요. 미칠 지경이죠. 4.5억까지만 떨어뜨립시다. 4억짜리 경기도 아파트 중위 평균가예요. 1, 2기 신도시 소유지역 소형 약세. 자, 약세 전망하고 2.5억짜리가 4억 3억까지만 내립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기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냐면 경기도는 안 올랐어요. 오히려 10년 전보다 떨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물론 2013년 이후에 분양한 것들은 폭등했죠.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분당, 평촌 이런 몇 군데 제외하고는요. 경기도는 오히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소형 평형은 다 신고까지만 중대형 평형은 난리라고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졌다고요. 근데 서울만 대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화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집값은요. 대부분 상당 부분 지역이 저기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 지방 집값 싸다고 하잖아요. 대전이라든가 여기보다 훨씬 싸요. 아마 제 말 다 수긍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서울 집값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많이 뛴 것들. 자, 정부는 이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서울 고가 재건축 아파트 장기 전망 순위. 자, 이것은 이제 팁으로 제시를 할게요. 뭐 생뚱맞게 잡혔다 해놓고 왜 강남 재건축 어디가 좋은지를 말하느냐 그러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당장 지금 매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락한 다음에 매수하세요. 뭐 총선 이후에 하락한 다음에 매수를 하든 뭐 올 겨울에 매수를 하든 또는 내년에 매수를 하든 3년 후에 매수를 하든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10년 후에. 잘 보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자, 서울의 재건축. 서울의 새 아파트는 전망 별로 안 좋아요. 서울의 재건축이 나중에 전망이 밝을 텐데 자, 보자고요.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이 1위입니다. 여기 따라갈 곳 없어요, 앞으로. 지금은 뭐 개포나 대치하고 비슷하잖아요. 분양을 안 했으니까 아직. 조금 약간 부풀린 다음에 걔 더블 차이로 벌려놓을 거예요. 100억 아파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25억, 30억 하는 것들 60억, 70억. 제가 지금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해외 시세 비교를 했더니 서울 전체는 정말 엄청난 버블인데 강남은 서울 평균치보다는 버블이 아니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서울 평균과 강남 평균이 지금 2배밖에 차이 안 나요. 해외는 4배 차이 나요. 비싼 곳과 안 비싼 곳이. 지금 강남과 서울이 4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망 밝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곳. 그 옆에 붙어 있는 잠원 신반포 한신 시리즈입니다. 뭐 시리즈로 몇 차 쭉 있죠. 다만 속도 빠른 것은 잡지 마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당합니다. 속도 좀 늦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담, 잠실 이쪽 라인인데 삼익
청담의 3위, 그 다음 장미,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테헤란도 남쪽 부분입니다. 대치, 개포, 성경, 우성, 개포, 주공 5, 6, 7단지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마지막 부분인 일원 수서 또는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등 대장주.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목동, 송파, 강동, 서울의 기타 재건축 비싼 것들 많죠.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강남보다는 한 끗 아래일 것 같아요. 같은 금액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이쪽보다는요, 지금 이쪽 진한 색깔로 가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진한 색깔로. 물론 돈이 안 되면 못 가죠. 자, 반포주공 1단지, 음마,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진주, 미성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토해내면요 남는 거 없습니다. 집값 떨어져도 잡지 마세요. 자, 일반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은요, 부동산이 만약 1년만 하락했다, 뭐 20% 이상 하락했다 그러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집값이 뭐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아직은 하락한 게 아니니까 유지하겠지만, 이건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약간 늦으면서 재건축 기대주의인 것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강남이면서 한강라인 재건축 늦게 추진하는 곳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금 여기 시커먼 거 보세요. 얘들은 강남이네요. 그리고 한강라인이에요. 자, 서울 집값 빠르게 하락 중, 재건축 17주 만에 하락했다고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상승폭이 축소됐다. 아시아경제. 서민 대출이라며 강남에 몰린 전세대출, 머니투데이. 강남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잘 사는 서울 지역에 잘 사는 곳. 문정부 정책 실패가 자초한 서울 집값 상승률 세계 1위. 중국 일부 도시하고 런던 다음이 서울입니다. 문화일보. 올 첫 주 전국 집값 상승 톱5 중 4곳이 경기도. 고래 뭐 해봤자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경기도는 조금 회복할 곳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지금 반토막도 안 되는 곳들도 있고, 그런 곳들은. 헤럴드 경제.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세계 최고. 뉴욕, 홍콩 앞질렀다. 땅 짚고. 정부가 밀어준 전세대출. 집값 올린 주범 됐나? 맞아요. 그걸로 갭 투자했어요. 머니투데이. 상승세 멈춘 강남 집값 거래 뚝. 정부 압박 계속 될 듯. JTBC 뉴스. 너무 정부만 옹호하지 마세요. JTBC 좀 객관적으로 보도하세요. 자, 12.16 대책 이후에 매수 문의는 줄어들고 급매물은 늘어났다. 일간투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메이저 신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안 떨어진 것처럼. 나 팔 테니까 빨리 잡아줘라 이런 거예요. 호구 지금 모집 중이에요. 호경 모집 중. 자, 이제 자료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서울 재건축 하락 전환 9억 이하 실거래가 하락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 보시면 8월 30일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처음으로 마이너스 됐네요. 그쵸?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자, 1월 9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실거래 추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또 여기 보시면 실거래 대비 하락했다는 게 50%. 지금 반절 가까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호가 떨어진 것도 10%가 넘고요. 대책 이전에 호가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22%. 올랐다는 것은 1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 60%는 실거래가 떨어졌든지 호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마 설 좀 지나고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올 1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톱10 보시면 용인 수지 지역, 대전 유성, 수원 팔달, 구리, 안양 동안, 용인 기흥, 전북 김제, 대전 서구, 대구 달성, 광명. 자, 아무튼 이곳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 아파트 값 서울 보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홍콩,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니까 그렇고, 런던하고 거의 맞먹고, 나머지, 그러니까 도시다운 도시는 런던 하나 우리보다 약간 앞서고요.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런던, 뉴욕, 파리에 비한다면 아직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매매가 이번에 보시니까, 자, 저번 주 대비 이번 주 전국적으로 떨어졌고, 매매가 수도권도 떨어졌고, 지방도 떨어졌고, 서울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전세가는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서울은 떨어졌어요. 다행이죠? 지금 뭐 전세 대란 어쩌고 했는데 0.15로. 자,
강남권 전세자금 대출 폭증, 갭 투자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송파구, 관악구, 강서구,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도 보이네요. 일단 상위 이렇게 구들 보니까 잘 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왕창 일으켜가지고 갭 투자했다. 알았죠? 이것도 못 잡는 사람이 무슨 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잡겠다고. 자, 이제는 잡을 수 있겠죠? 전세자금 대출 보세요. 2015년에 46조 원밖에 안 됐던 게 110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무주택 제외하고는 1주택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해주지 마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무주택자들은 그걸로 용도가 나오잖아요. 집 사면 안 되죠, 이제. 전세자금, 전세 구했다라는 조건으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1주택은 다르잖아요. 반포, 자, 이제 부동산과 코스피 3년간 변동률. 이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17년에서 19년. 자, 여기 보시면 18억짜리가 34. 거의 더블 뛰었죠. 불과 2년 만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코스피와 코스닥 보세요. 자, 2000 수준이 지금도 2000 수준이에요. 물론 여기만 2000 수준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요? 2010년, 11년도 200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3000 지금 500이 넘어가야 ER 규모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인데 부동산은 더블 뛰고 코스피는 훨씬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떨어져 있고 이 고점보다. 자, 부동산 폭락 이제 현실화되고 있네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단기적 화해 국면으로 증시가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자금력이 있어서 강남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10년 앞까지 내다보고 미래 입지 상승이 유력한 강남 한강변 재건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은 부동산 하락을 선도하는 방송이지만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의 실질적인 팁을 꾸준하게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